쪼그려 앉아 기대어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탈진된 상태. 제가 어깨를 두드려가지고 누리야 했더니 해가지고 의식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좋은 누리량을 발견해서 매우 기쁩니다. 정상에서 100여 미터 하산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지점으로 보아 실종자가 하산하다가 무슨 사유에 의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장시간 헤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어제 오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청주 야산에서 실종됐던 14살 조은누리 양이 실종 열흘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건데요. 장 교수님, 발견 당시 어땠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일단 발견 당시보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네, 그러니까 찾았으니까 이제서야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열흘 넘게 실종된 아이가 발견이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말을 차마 입 밖에 못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게다가 건강 상태도 양호한 상태로 발견이 되니까 이제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너무나 정말 다행인 일이고 다만 조금 의아했던 것들이 발견 당시에 수풀이 우거진 곳에 조은누리 양이 있었고 경찰뿐만 아니라 수색을 위해서 이제 군 부대까지 같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특공 부대도 막 투입이 되고 그렇죠. 육군 소송의 장병과 그 수색견이 함께 조은누리 양을 발견을 했고 발견 당시에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을 할 정도의 건강 상태였었고 탈진 증세는 있었습니다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가 발견 당시 소견이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열흘 넘게 이렇게 산에 홀로 떨어져 있었던 것 치고는 정말 건강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시 이렇게 원래 이제 같이 이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벌레가 많다고 해서 다시 내려왔는데 또 발견된 곳은 또 정상 부근? 그렇죠. 정상 부근도 그냥 그 산의 정상이 아니라 그렇죠. 고개 하나가 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정은 하산을 해야 되는 조은누리 양이 아마도 방향을 잘못 들어서 그렇죠. 걷다가 보니 건너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게다가 그 고개에 산 정상쯤에 있다 보니까 수색하는 데에도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발견이 좀 늦었던 것인데 어쨌든 열흘 만에 발견이 됐고 건강하다는 건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열흘 동안 정말 이 산속 야산에 밤을 지샜다는 게 저는 상상해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말 다행인 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의식이 있었고 대답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제 급히 후송됐던 병원 측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양쪽 팔이라든지 다리 등등에 약간의 철가상이라든지 멍 같은 것이 관찰은 되지만 특별히 움직임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10일 동안 못 먹은 아이 치고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소견이고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평상시 상태와 거의 같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보면은 사실 열흘간 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한여름이라서 추위나 이런 건 없는데 체온이 낮아지면 또 이런 부분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성인의 남자도 사실은 산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열흘 동안 생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그 수색에 투입된 특수견이 이제 뱀에 물렸다고 그래요. 그 뱀에 물려가지고 이송까지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이제 어떤 산수의 환경이 열악하죠. 그런데 이제 환경지에서 우리가 계속 폭염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누리양이 있던 그 시기에 이틀 빼놓고는 비가 계속적으로 왔어요. 비가 왔어요? 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생존하는데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결국 생존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물 아니겠어요.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생존할 수 있었고 그런데 폭염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숲이 우거진 곳이었고, 그다음에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속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체온증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온도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폭염과 장마비가 소양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생존에 도움이 된 거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누리양이 전국 소년체전 그 장애인 수영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체력 자체가 아주 높은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장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양이 수영 대회도 나가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양의 장애인 소년체전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은누리 양 실종됐을 당시 여러 자료 화면 중에 조은누리 양이 그 수영 대회에 나가 출전했던 선수 시절 모습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수영이라는 게 특히나 굉장히 체력을 많이 요하는 운동이잖아요. 예. 근육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아마 너무나 다행인 또 역시 이유 중에 하나지만 조은누리 양이 워낙 근육량이 좀 다른 일반 여자 아이들보다 많다 보니까 기초 체력도 강했을 수 있고 또 수영이라는 게 굉장히 의지나 이런 게 뭐 굉장히 많이 지구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그렇죠.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력도 아마도 우리가 뭐 약간 조금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어쩌면 강한 의지력이 갖고 있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기적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또 다른 화제가 있죠. 그 조은누리 양을 발견한 군수색견이 굉장히 화제인데요. 이름이 또 달관이라고. 이름이 그러네요. 달관이라고. 예. 이게 계급이 뭔가요? 계급은 소위로 알려져 있는데 네. 뭐 그게 군견의 계급이 소리라고요. 예. 병장 뭐 예. 이병도 아니고. 네, 이제 발견한 군인이 박상진 씨인데 상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계급으로 따지면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7년생 된 세퍼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한 9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 6개월 정도 기본교육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특기, 군에 보면 주특기 있잖아요. 네. 네. 뭐 포병이랄지 뭐 보병, 주특기가 있는데 정찰, 탐지, 추적 이런 주특기가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런데- 군견도 주특기가 다 있어요? 예. 근데 달관이는 정찰이 주특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찰이 주특기면 이제 적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네. 달관이는 정찰인데 이번에 조은누리 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달관이가 흑역사도 좀 있어요. 어떤 역사? 2014년도에 이송되던 중에 그 철망을 뚫고 도망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촬영을 한 거네요. 네,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결국 이제 잡혀서 돌아왔고 네. 그 이후에는 굉장히 군 생활을 순응을 하면서 결국 아주 큰 공을 세운 거죠. 예, 뭐 군생활의 달관이의 군생활이 정말 달관을 하다 보니까는 오늘의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이 큰 도움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또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잖아요. 네. 그분들에게도 정말 애썼다는 얘기가 또 그런 좋은 소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뭐 일본도 그렇고 여러모로 답답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조은누리 양의 이런 기적 같은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 더 이 활력,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